안녕하세요. 오늘 한전산업 한번 살펴볼 거고요. 기본적 기술적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들어서 이 원전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산업의 주가도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타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약세 흐름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하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뭐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거는 약간 좀 테마성의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됐을 때에는 급등 흐름들을, 끼가 많은 종목이니까 급등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좀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7월달을 정점으로 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좀 조정 양상에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원전 이슈는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이슈는 분명히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될 건데, 뭐 어떤 부분들을 계기로 부각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 예상은 이제 뭐 차기 대선 주자들의 어떤 하나의 공약, 주자들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또는 다시 원전을 육성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공약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전 프로젝트, 해외에서 원전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이집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원전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원전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 되게 수십조 원이 드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미 간에 지난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 이야기가 또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한미 간에 또 공동으로 또 수출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최근 한 2달 정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장 영향이 크다라고 봐요.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이유 없이 다 상승을 했고, 오늘은 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에 연동해서 한전산업도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환율이 가장 큰 문제죠. 어제는 환율이 하락했고 오늘은 다시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는 냉탕, 하루는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전산업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분명히 반등의 포인트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는 이제 16,000원대와 17,000원대의 저항대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불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점은 확인이 됐는데 이제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과연 이제 저점이 어디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어제 최소한의 좀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 이미 30% 이상 하락한 상황이라서 현재 구간 자체는 낙폭 과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종목들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한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 5일선 위로 좀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승 장악형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어제 이제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양봉의 거래량이 좀 실렸다면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았을 뻔했는데,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신뢰도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한전산업이 계속해서 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좀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이 어제 이 흐름들이 단기 저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양봉이 떴던 이 시가와 저가 자리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제 반등을 줬던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지키는 종목들도 있지만 수두룩한 종목들이 어제 저점 깨고 또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전산업이 어제 반등을 보였던 시가와 저가 자리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어제 찍었던 저점 시가 11,450원, 11,350원 자리 이걸 만약에 깨고 오늘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사실 또 답이 없어요. 어디 또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찾는데 시간과 과정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전산업이 어제 반등을 보였던 시가와 저가 자리를 지켜주는 양봉이 들어왔던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움직임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11,450원과 11,350원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지지를 잘 구축해 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오늘은 또 일부 살짝 매도를 해요. 근데 뭐 매도 규모 자체가 뭐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최근 이 4일 연속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좀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다소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얘네들은 단타라고 봐요. 저는 단타 관점에서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이 한전산업을 보시게 되면 외인들의 수급이 뭐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2% 정도죠. 1%, 2% 정도인데 뭐 이전에도 2%씩 막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2%씩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외인들 비중이 그렇게 2% 이상 뭐 그렇게 넘어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항상 보면 2% 안팎에서 이제 외인들의 지분이 형성이 됐었고 외국인들이 뭐 열심히 사들이고 기관들이 열심히 막 사들이고 이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투신과 이런 외국인들이 좀 단타성 이런 매매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 걸쳐서 매도 나오고 막 이런 거죠. 매수가 들어가고 이틀에 걸쳐서 매도 나오고 하루 들어가고 다음 날 나가고 이런 이제 약간 좀 단타성 매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4일 연속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 일단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얘네들은 반등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은 아마 다 팔고 나갈 겁니다. 다 팔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현재 이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힘이 돼주는 그런 이제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한번 좀 단기적인 저점 바닥이라 완전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떠한 한전산업이 7월 달부터 이어왔었던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간으로 우리가 좀 설정해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이 이제 오랜 기간의 조정을 끝내고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데 어제 양봉이 만들어졌었던 시가와 저가 자리에 이탈만 없다면은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보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긍정적인 거는 이 하락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유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어야 나중에 올라갈 때 회복이나 이런 것들 하기가 또 쉬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조정의 거의 좀 끝자락에 한전산업에 좀 머물러 있고 반등을 위한 어떤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사실상 좀 위에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만약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11,450원, 350원 이 구간에 하나의 뭐 손절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두고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을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장 중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떠한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를 보이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